봄이야. 나 수시 어디 쓰지? 맨날 이렇게 체리. 언니 뭐 어디 있었어? 나는 내신이 좀 낮긴 해서 그리고 난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논술 써보려고. 논술? 나도 논술 써볼까? 뭐 아무나 쓰냐 논술 전형을? 내가 아무나가 아니잖아. 그리고 논술로 역전하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 역전 좋아하시네. 역적이겠다 역적. 너 진짜 말 다 했어 지금? 할 말은 더 많긴 한데 이 해봐 정도만 해보라고. 너가 해보라고. 논술을 하면 난 하버드를 간다. 하버드. 네가 하버드 학생이면 내가 하버드 교수다. 6만 원 그냥 보태준 거는 그냥. 수업료 기부하는 거야. 수능 네가 얘들아. 기부를 해. 뭐 할 말 없죠? 야, 선생님 오셨어. 얘들아 왜 싸우고 있니? 논술에 니은자도 모르는 애가 논술 쓴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내가 논술 전문가로서 오늘 논술 전형에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줄게. 선생님 누구세요? 연세대학교 18학번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현재 2학번으로 재학 중인 황성찬이라고 합니다. 왜 연세대를 가놓고 왜 굳이 고려대로 가신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있거든요. 근데 사회학과랑 사실 경영학과는 굉장히 좀 대척점에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어떤 균형성 있는 좀 학문을 배우고 싶어서 사실은 연대 경영도 합격을 했는데 고대 경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우선은 우리가 논술 전형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전형에 맞는 인재상의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논술 전형에도 당연히 인재상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논술 전형의 인재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 잘 쓰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논술 인재상은 글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논술 전형은 글 잘 쓰는 사람을 뽑는 전형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는 왜 많고 많은 이런 전형들 중에서 하필이면 논술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을 선발을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대학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대학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대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터디. 중학교랑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가 중등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학과 대학원은 고등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등교육과정에서 쓰이는 스터디의 의미와 고등교육과정에서 쓰이는 스터디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터디가 우리는 공부한다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연구? 그렇죠. 연구하다입니다. 바로 연구하다예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연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구를 잘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궁극적인 이 연구의 결과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의 실체가 있다는 거죠. 논문인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너 좀 친다. 그러니까 한 편의 논문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수백 개 이상의 논문을 읽어야 돼요. 그 많은 논문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해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읽는 걸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읽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각의 전공과 각각의 학과의 그 고유한 이론들이나 개념이 본인이 연구하는 그 주제에 접목돼서 해석이 돼야 돼요. 적용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학술적인 텍스트의 규격에 맞는 글 작성을 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필수로 요구되는 어떤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논술을 쓰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시문을 잘 읽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제시문에는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제시문을 접목시켜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논술 형식에 맞는 글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진짜 똑똑하거든요. 네. 앞에 거랑 지금 보여주신 거랑 좀 과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겹치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자, 지금 논문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이론과 개념을 접목시켜라. 학술적인 텍스트의 규격에 맞는 글을 작성해라. 어때요? 논술 전형의 과정과 완벽하게 우와. 일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술이라는 것은 결국에 논문의 하위 버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논술 전형의 이 우수한 인재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 연구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독해력과 문해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있는데요. 네. 제가 논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 사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실력이 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대다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를 갖고 계세요. 자,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존재하는데 외국에서의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시문은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문에는 우리가 다양한 유형들이 나와요. 우리가 비문학 지문이 나왔을 때는 어느 포인트를 살려서 읽어야 되는지, 도표 그래프에서는 제목, 그리고 X축과 Y축이 이야기하는 변수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약간 글을 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좀 이 지문들 그림도 좀 더 분석해 보려고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독해력과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전 이걸 들으러 오늘 이 자리에 왔는걸요. 그렇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연고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꿀팁입니다. 오케이. 우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전형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라 사실상 글읽기 시험에 가깝다. 그러니까 스피킹을 잘하려면 리스닝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똑같아요. 아. 라이팅이 되려면 리딩이 선행되어야 돼요. 내가 써야 되는 글이 학술적인 텍스트인데 학술적인 텍스트를 못 읽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학술적인 텍스트에도 사실상 어떤 특별한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규칙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논술에서 추구하는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소재들을 얼마나 커넥팅을 잘 시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통해서 내 친구 철수를 평가해라.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뭐 하라고 했죠? 접점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교집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도식화를 시켜볼게요. 자, 손흥민 선수는 훈련을 해서 슈퍼스타가 됐죠. 요거를 일반화시키고 개념화시켜야 돼요.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뭘 했다는 거죠? 노력. 그렇죠, 노력이죠.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슈퍼스타가 되었다는 거는 성공을 했다라는 거니까 노력을 하면 성공한다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요 교점을 토대로 이제 내 친구 철수를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노력을 안 했네. 그렇죠. 바로 실패한다. 성공을 못한다. 너무 다 똑똑해서 내가 갖고 온 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구나. 아이고. 요렇게 우리가 아이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아이고, 거예요. 이쁘야. 이거를 제가 얘한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저요? 네, 저예요? 두공부하는 띵가띵가 거잖아. 놀다가 자꾸 C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술에서도 서로 다른 소재의 어떤 요소들을 갖고 와서 하나의 교점이 만들어지는 어떤 개념들을 바탕으로 얘네들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형태로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대부분은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 그러면 첨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첨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 첨삭 때문에 공부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글만 쓰면 다 빨간 펜으로 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막 찍찍 다 긋고 다다다다 이렇게 하시고. 맞습니다. 첨삭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첨삭을 그렇게 받으시면 절대로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논술은 내 답안을 첨삭을 받아요. 내 답안은 어떤 사고 과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정답을 써내는 결과값이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절대 첨삭받지 않고 결과만을 첨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첨삭을 받을 때마다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지?가 궁금했는데 그게 그렇죠. 다 결과만 첨삭을 받아서.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이 지문을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고를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리뷰 노트 같은 데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를 쓰기까지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서 사고 과정에 대한 검사를 필수로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나왔다.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는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표는 꼭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셔가지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폰 주세요. 폰. 연세대학교 기출문제를 보면은 2011년도부터 작년에 나오는 2024년도 문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문제를 그냥 아무거나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풀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문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문제 2번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의 문제가 요즘에는 4개가 나온다고? 그 중에 2-1번을 대비하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논술 문제 난이도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져요. 우리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문제가 둘 다 있는데 인문계열의 특징을 잘 보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2번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1-1번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영어 지문만 다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몰아보셔야 됩니다. 1-2번에 영어 지문을 대비하는 데 꼭 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수리 논술 문제 푸는 거. 수리 논술 문제가 2020년도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수학 교과 과정이 2022년도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 수학에 있는 파트들이 문제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서도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 논술 문제에서 출제가 안 된 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안 나왔습니다. 오. 지수함수의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주제 이슈인 AI 빅데이터.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갑자기 급상승하는 구간이 생기죠. 그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의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 해석점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 이해 가시죠? 아니 뭐야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희 여기가 성지가 되는 건가요? 이제 고려되는 문제가 총 2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 1번의 제재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사회계열의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학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갖다 문제를 실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고려대 기출 문제에서는 도표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2년도는 문제 2번과 문제 3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는 문제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문제 2번이 수학 문제인데 고려대 인문논술에서는 수학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 문제는 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한양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풀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면은 면접 문제가 논술 문제랑 똑같이 나옵니다. 말로 하느냐 글로 쓰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걸 안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면접 문제는 고려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재 발굴처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 합형의 문제들, 제시문들만 끄집어 와서 그걸 글로 써보시면 됩니다. 도표 그래프 문제는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표 그래프를 대비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보자면 한국외대의 사회계열 문제 3번이 있습니다. 그 문제 3번이 고려대학교에서 추구하는 도표 그래프 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외대 문제로 준비를 해주시고, 생각보다 좀 다른 대학교 것들도 샥샥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무조건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논술 주제는 결국엔 돌고 돌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국외대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세계 시민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연세대학교에 그대로 나왔어요. 미쳤다. 자, 여러분 다 보셨죠? 100% 합격이야 이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신 거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미친 특급 정보예요. 전 이것만 진짜 다 할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완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리고 글을 쓰는 것보다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너무 저 충격적인 그거를 것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이제 글 쓰는 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글 읽는 방법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보면 손해다 너네. 선생님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번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손부터.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오. 인문 계열의 저요. 글을 잘 쓴다. 글을 잘 쓴다. 이건 완전 지금 초 대박인데요? 완전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그러네.